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해하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수의 투시경 이택수입니다. 오늘은 종중유사단체는 종중이 아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통상 종중이라고 하면 필수적으로 종중정관, 종중규약, 종중회칙이라고도 하지요. 이 종중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종중정관 1조는 본 종중은 무슨 종중이라고 칭한다 라고 해서 종중의 명칭을 정하고요. 제2조는 본 종중은 어느 선조의 후손으로서 만 19세 이상 된 성년 남녀로 구성된다 라고 해서 종중원의 자격 내지 종중의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관의 내용상 명백히 종중이 아니고 종중유사 단체인 것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종중유사 단체가 되고 종중유사 단체라면 종중과 달리 어떤 법적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 어떠한 경우에 종중유사 단체가 되는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종중으로 인정받으려면 특정 공동선조 한 분의 후손으로서 만 19세 이상인 성년 남녀 종중원을 구성원으로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두 종중유사 단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첫째, 종중의 공동선조는 1인이어야 합니다. 공동선조가 1인이 아니고 2인 이상인 경우 실제로 특정 선조 형제분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에 대해서 대법원은 종중으로 인정하지 않고 종중유사단체로 실제로 본 예가 있습니다. 둘째, 특정 선조의 후손들로서 전국에 거주하는 후손들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그 종중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 의외로 많습니다. 비록 본인들은 종중이라고 명명하더라도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종중으로 보지 않고 종중유사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셋째, 어떤 종중은 정관에서 종중원의 자격을 남자로만 제한하거나 또는 출가한 여성은 제외하기로 그렇게 규정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종중도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합니다. 넷째, 종중에 해를 끼치게 한 종중원, 특히 종중과 맞서서 소송을 벌인 종중원과 그 가족을 애초부터 종중 구성원에서 제외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역시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합니다. 다섯째, 드물기는 하지만 특정 선조의 후손들 중에서 종중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자격을 제한하거나 회비를 내는 종원에게만 종원 자격을 부여하는 종중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중도 역시 정식 종중이 아니고 종중유사단체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종중유사단체는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종중유사단체는 일종의 친목단체로서의 성격을 인정받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중은 특정 선조의 후손이면 입회, 탈퇴의 절차가 필요 없이 성년인 19세가 되면 남녀 불문하고 자동적으로 종중원이 되고 사망함으로써 자격을 상실하지만, 종중유사단체는 자격 요건을 미리 정해놓고 그 요건을 갖춰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종중의 경우에는 잠시 조직이 무너져서 종중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가 재창립을 할 경우에는 소위 그 연고항존자, 학렬이 제일 높고 나이가 많은 분, 이 연고항존자가 총회 소집을 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인데, 종중유사단체의 경우에는 연고항존자가 존재할 여지가 없고 연고항존자라고 하는 종원이
총회 소집을 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셋째, 종중원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징계는 할 수 있지만 종중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 종중원이 스스로 종중을 탈퇴하더라도 탈퇴의 효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종중이 제명을 하거나 본인이 탈퇴를 하더라도 종원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말입니다. 종중일에 직접 참여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종중유사단체에서는 제명과 탈퇴를 하면 구성원의 자격이 상실된다고 봐야 합니다. 넷째, 이 분파 간의 분쟁이 생겨서 특정 분파의 종원들을 배제하기로 결의를 하더라도 그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한 조상의 후손들인데 2개 이상으로 분열이 돼서 각기 회장을 달리 선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분열되어 일부 종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은 적법한 종중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종중 부동산을 매각한 돈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 일이 있는데, 종중원의 자격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제명된 종원을 포함해서 모두 재산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섯째, 실제로 종중 재산에 관하여 법적으로 소유권 분쟁이 생겼을 때에 종중이 당사자라고 해서 나서기는 하는데, 그 종중이 순수한 의미의 종중이 아니고 종중유사단체라면 그 종중은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소송에서 종중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많은 분들이 그 패소 판결에 대하여 수긍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많은 종중이 존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종중유사단체인 경우가 많고, 정식으로 종중이지만 종중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일부 종원들을 제외시키고 종중유사단체와 같이 종중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든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정상적인 종중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세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더 유익한 주제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